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첫 번째 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1월 1일 시간부로 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1월 1일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자 방송에서 처음 다루는 이제 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사연이고 새해 첫 썰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사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아프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아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민사연 갑니다. 오늘 1월 1일 출근해서 기분 좋게 일했는데 퇴근할 때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부모님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풀으셨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빨리 있는 게 좋겠죠. 너무 심하게 받으면 밤에 잠자기도 어렵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새해 첫날이잖아요. 오늘 첫 출근 날인데, 뭐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사연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자, 저기 싹둑이라고 뜬 거 있죠? 저 메일 주소. 저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다들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기 힘들어 하죠. 일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예. 사실 직장 다니면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큰 회사일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오히려 대기업 같은 곳이 조직이 큰 곳일수록 이제 저는 인간관계에서 온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해소법이라.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령은 키우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키우셔야 돼. 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는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해소법으로 반드시, 그날 좀 해소하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 참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거야 뭐냐면 참지 말라고 해서 그 스트레스 준 사람하고 뭐 싸우라. 네, 싸워라 그게 아니라 좀 안 보이는 데서 욕 좀 하세요.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퇴근하고 나서 뭐 내가 차 타고 간다. 그럼 그 안에서 좀뭐 궁시렁대도 상관없습니다. 안 보이는 데니까. 보이는 데서 가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있잖아요. 누구한테 욕 먹잖아. 뭐 아니면 기분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속으로 사귀는 것보다 그냥 어디 안 보이는데 한적한 데 가가지고 그 사람 욕도 좀 하고 아이씨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뭐라 그래 지나 똑바로 할 것이지 뭐 이렇게 좀 적당히 좀 궁시렁대면 좀 풀리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 푸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맞았어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참잖아요. 이걸 받는데 이걸 참아요. 속으로 사귀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증폭이 돼. 말리리처럼 쌓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진짜 굶어가지고 다음날 출근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져요. 네. 참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참으니까 이게 병이 되더라고요. 병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리고 삶이 괴롭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욕 안 먹고 사람들 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항상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하고도 엮일 수 있고 또라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 간의 스트레스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되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집에 갈 때 욕 좀 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 왜 퇴근할 때 뭐라 하고 그래? 어? 눈치도 없는 인간. 이렇게 좀 짓거리면 좀 낫더라고요. 물론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땀이 날 정도로 걷습니다.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생각에 잠기는 거? 네. 특히 직장인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죠? 음악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플레이어에다가 그냥 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음악 목록을 만드세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들으면 즐거운 음악 리스트를 재생 목록에다 만드세요.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제 노래 같은 음악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네, 음악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락 음악 좋아해가지고 락 음악 같은 거 많이 듣습니다. 네. 그 이제 기타 같은 드럼 소리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게 있거든요. 네. 일부러 그래서 열받을 때 있으면 일부러 좀 하드코어하거나 좀 메탈 느낌이 나는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너바나하고 뮤즈를 많이 듣습니다. 네. 1집, 2집을 많이 들어요. 네. 고음이 섞인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거 들으면 좀 해소가 많이 돼. 네. 보통 남자분들 스트레스 해소할 때 락 음악 같은 거 있죠. 좀 시끄러운 음악 같은 거. 그런 음악 틀고 이제 왜 드라이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잖아. 운전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내가 뭐 지금 당장 운전할 만한 어떤 그런 여건이 아니다 하면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하면 어차피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뭐 이어폰이나 뭐 그 무선 이어폰이나 뭐 블루투스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음악을 한 20곡 정도 있잖아. 20곡 정도.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보셔가 시간 내 가지고 내가 들으면 좀 스트레스 풀리고 뭔가 그 상쾌한 기분이 드는 음악들 있죠. 그거 한 20곡 정도 추려내 가지고 재생번호 추가시켜 가지고 혹시나 열받는 일이 있으면 그걸 듣고 가는 거야. 걷는 거예요. 걷는 거. 한 20분 정도 걸으면 돼. 20분 정도. 걸으면 적당히 좀 땀도 나고 몸이 열 좀 나요. 몸이 열 나고 음악 듣고 하면 저 사람 머리가 하얘지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뭔가 좀 하얘져서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하고 나면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좀 중화가 돼요. 중화. 네. 내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중화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중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게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집에 와서도. 집에 와서도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날 괴롭히니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저렇게 좋아하는 음악 듣고 땀을 날 정도로 걸으면
좀 음악을 들으면 이제 기억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좀 흐릿해져요. 흐릿. 네. 그래서 퇴근에 바로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한 20분 정도 좀 걷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음악 듣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좀 상당히 도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기를 쓴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일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기를 안 쓰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뭐 일기를 안 쓴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잘못 산다거나 뭐 일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일기가 나오면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있는 내용을 일기를 써요. 네. 자, 지금 아프니 듣고 있습니까? 아프니 듣고 계시면 좀 내라고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일기를 씁니다. 못 믿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일기를 무슨 뭐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뭔가 내가 방송에서 아쉬웠던 거. 전 특히 방송하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생방송 같은 스트리밍하면 뭐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해요.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하면서 뭐 시청자들하고 뭐 트러블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방송에서 실수한 부분, 뭐 사람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적어요. 적어서 뭐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그때 심했다. 거기서 좀 선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했다. 별로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닌데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사람들이 거부감 안 느끼고 방송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적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힘든 게 뭐냐면 이걸 어디서 감정으로 누군가한테 소통을 한다거나 이걸 어디서 이제 감정에서 빼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쌓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더라도 뭔가 글로써 표현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내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걸 글로 적으면 그건 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입으로 얘기해가지고 누군가의 귀에 들리게 해서 당사자한테 이게 어떻게 들리게 되면 그거는 또 나한테 나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날 있었던 것 중에 안 좋았던 일 있죠. 그런 거 적으면서 나는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늘상 겪는 일이다. 사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있는 거고 네가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이런 욕을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보통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별거 아닌 걸로 뭐락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스트레스 부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뭐락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치 안 맞는데 괜히 뭐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다. 거기에 내가 일회이비하면서 감정 낭비하면서 괜히 내가 자책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 하게 되면 저런 인간의 궁상은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정도로 내가 지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의 일기를 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풀어라고 하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보통 이게 보편적인데 뭐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게임을 해서 풀릴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해서 또 열받는 경우도 생기거든. 네, 게임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면 네. 보통 화난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만약 게임을 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더 열받아요. 롤 같은 거 화난 상태에서 하면 욕이랑 욕은 다 박잖아. 더 열받잖아요. 막 샷건 치고 잘 되면 모르겠지만 게임들이 사람하고 하는 게임들이 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뭔가 악의 받친 일이 있으면 스타도 풀었는데 스타도 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기면 모르겠지만 지면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짜증나고 예, 그 스트레스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풀면 과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맛있는 음식들이 보통 자극적 음식이고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다음날 또 속이 안 좋아.
네. 또 술을 먹게 되면 술 먹고 또 다음날 해장하기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솔직히 말하면 요건 단점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없어. 몸에 어떤 뭐 잘못된 반응이 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 자, 다 돈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는 뭐 다른 책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플레이리스트 있습니다. 뭔가 열받는 일 있으면 좀 잠깐 걸어요. 바로 버스 정류장 가지 말고. 좀 걷고 좀 머리가 좀 맑아지고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좀 희석이 되면 그때 좀 집에 가도 돼. 그리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아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죽을 죄 진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거 가지고 본인이 의기소침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좀 격려할 수 있네요. 뭐 일기 쓴다고 해서 뭐 한 장을 다 채운다 그건 절대 아니고 한 세네 줄만 채우면 돼. 네, 적당히만 적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마음의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좀 나는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아프님도 뭐 지금 첫날인데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네. 아 저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항상 뭐 직장에 가보면 정상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여기에 뭐 신경 쓰고 감정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그 오늘 뭐락한 사람 내일 또 볼 거 아니에요. 아무튼 첫 출근 축하드리고 더 이상 이런 거를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